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생산 이제 마지막 강의죠. 10강입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와 통계적 품질 관리 들어가고요. 품질 분야는 한 2강 정도로 금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 안 된다고 9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자기가 품질 경영 기사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산업 기사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학과 공식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분야다 보니까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달리셔가지고 품질경 산업기사까지는 한번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 지식이 쌓이면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쉽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 시그마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제품의 설계와 제조뿐만 아니라 사무 간접, 지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에서 결함을 제거하고 목표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이익 창출과 함께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혁신 전략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렇죠.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1987년 미국의 모토로라에서 마이클 헬이라는 사람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했다 막 나오는데, 지금 이 식스 시그마가 여러 기업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을 만족하는 그런 혁신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얘기들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요. 아니면은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스 시그마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그마는 통계적 척도로서 모든 프로세스를 품질 수준이 식스 시그마에 달성하여 불량률을, 여기 중요합니다, 3.4 ppm, 3.4 ppm 또는 결함수를 3.4 dpmo 이하로 하고자 하는 품질 경영 전략입니다. 3.4 ppm은 뭐냐면요,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즉 100만 개 분의 3.4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4 dpm은 뭐냐면요, dpm을 보시면은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입니다. 즉 dpmo라는 자체가 아직 발생은 안 한 거예요. 3.4개가 발생은 안 하는데 3.4개의 결함이 100만 개분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즉 요 3.4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 숫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수준을 보시면 시그마 수준 같은 경우에는 6시그마, 5시그마, 4시그마, 3시그마로 표현돼 가지고 6시그마 그 양품률과 DPMO가 나오죠. 예를 들면은 차이가 크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6시그마는 99.9, 99.99966%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얘가 3.4 DPMO입니다. DPMO가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양품률이죠. 양품률이란 건 양품이 나올 확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5시그마는 뭐냐면 5수준은 6시그마 5수준이 되겠죠. 5시그마 수준 99.97674%라고 하고요. DPM은 233개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여기서 이것만 보셔도 5시그마랑 6시그마가 차이가 크구나. 4시그마는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6210개예요.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시그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을 갖다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원래 제품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최소화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개념학점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6시그마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화이트 벨트부터 그린 벨트, 블랙 벨트, 마스터 벨트까지, 그리고 챔피언까지 있고요.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다른 데서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만 식스시그마 교육은 이렇게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승인 전략적 결정까지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단계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스시그마 단계는요, M, A, I, C 단계가 있습니다. M,
A, I, C 단계가 있고요. M 단계는 M은 측정이라는 거죠. 측정 단계는 종속 변수를 선택하고 필요한 측정을 실시해서 품질 조사를 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공정 카드에 기록하고 장기 공정을 추정하는 측정 단계입니다. 측정 단계. 그 다음에 A 단계는 분석 단계라는 거죠. 분석 단계라고 하고요. 주요 제품의 특성치와 최고 수준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벤치마킹입니다. 타 회사의 좋은 점을 가져와서 우리 회사화한다는 걸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대로 컨트롤 CV 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 분석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제품이 성공적인 성능을 내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설계하는 거죠. A, I죠. 이 다음에 I, 개선입니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돼야 될 특성치를 먼저 선택하고 이 특성치의 변동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실험계획법, 회계분석,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변수를 찾고 최적의 조건을 구해내는 거. 이게 I 단계고요. 마지막 C 단계. C 단계는 관리 단계죠. 관리 단계에서는 새로운 공정을 표준화하고 통계적 공정관리 기법으로 변화를 탐지하고 새 표준으로 안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평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환류하는 거죠. 요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MAIC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D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여기 별표 3개.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D, M, A, I, C 단계로 단계가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D 단계는 뭐냐? 정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정의 단계는 아까 MAC 단계는 비슷한데 정의 단계가 들어가서 여기서는 뭘 하느냐? 우리가 테마를, 즉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테마를 정하는 건데, 예전에는 관리자가 주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선정 단계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CTQ죠. 즉 Critical to Quality, 우리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판단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D 단계라고 부른다. 측정 단계는 프로젝트 범위와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고 유효성을 확인하여 현 시그마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 그 다음에 A 단계는 분석 단계,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는 단계. 개선 단계, 파일럿 테스트, 관리 단계, 전사적으로 확산 및 공유화시키는 단계입니다. 포인트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포인트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달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DMA, I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품질경영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로 들어갑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SQC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검사는 필요한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의 양호, 분량 또는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검사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검사가 행해지는 종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질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하는 게 틀린데,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종류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죠. 종류라기보단 분류에 따라서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수익검사. 수익검사는 뭡니까, 여러분? 재료, 반제품 또는 반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제출된 로트에 대해서 행하는 검사를 우리가 수익검사. 구입검사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하는 검사죠. 그 다음에 공정검사, 중간검사는 뭐라 하냐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사이에 해당되는 검사를 얘기하고요. 최종검사는 최종 완성품에 대해서 하는 검사. 출하검사는 출하하기 전에 하는 검사. 기타검사는 입고, 출고, 인수인계 등등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여기 기타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에 대해서 뭐냐? 정위치는 검사가 하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자동차 검사소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장비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부른다 정위치 검사라고 부르고요. 순회 검사는
도중에 공정검사를 넣지 않고 검사 직원이 순회해서 검사하는 거. 출장 검사는 외주업체에서 출장해서 오는 검사를 얘기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장소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요거 3개 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파괴 검사는 물품을 파괴해서 검사하겠다. 예를 들면 수명 시험이라든가 뭐 충돌 시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비파괴 검사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점등 시험이라든가 피놀 검사 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정 대상에 의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수 검사와 샘플링 검사가 있어요. 뭐 얘 크게 보시면 이 2개인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수 검사는 전체를 검사하는 거, 로트별 샘플링 검사는 로트별로 시료를 샘플링하고 샘플링한 물품을 조사해서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관리 샘플링 검사는 제조 공정관리, 공정검사의 조정, 검사 간의 체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우리가 관리 샘플링 검사. 무검사, 검사 안 한다는 얘기죠. 자주검사는 작업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걸 자주검사라고 합니다. 자, 요건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오고 여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전수검사. 자,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냐? 필요한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전수검사는 전수검사 쉽게 할 수 있을 때, 전수검사를 쉽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전수검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량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경우죠. 브레이크, 뭐 에어백 그런 것처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는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보석류,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공정이 넘겼을 때 큰 손실을 가져오는 거는 분량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야 된다. 전수검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수검사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를 하면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다수, 그러니까 분량이 섞여도 괜찮아. 분량이 어느 정도 섞여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항목이 많으면, 그죠? 항목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충 해서 여러 개를 검사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검사해서 조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검사해서 통계적으로 수치를 뽑아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불완전한 전수검사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 그리고 검사 비용을 적게 할 경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산자에게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자극을 주고 싶을 때는 뭐 하는 게 좋다? 샘플링 검사하는 게 좋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섞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보다 보면 우연 원인과 그 다음에 이상 원인이란 게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우연 원인은 피할 수 없는 원인이라 불러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 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작업자의 숙련도의 차이,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원자재나 설비 등의 특성, 조업원의 사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천재지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상 원인은 뭐냐면 피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피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가피. 얘는 불가피죠. 즉 작업자의 부주의, 불량자재, 자재의 변경, 설비 이상, 급격한 변동. 즉 어제 작업자가 술을 마셨어요. 그럼 분명히 오늘 그렇죠, 사고가 터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리 파악하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관리도예요. 관리도는 슈아트가 개발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이다 라고 나오는데, 원래 관리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보시면 정규분 포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X바라는 거고 중심이라는 거고, 얘가 UCL, 얘가 LCL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정규분포의 한 특정한 지점을 갖다 분석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일정한 시간대별로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옆으로 눕힌 거죠. 90도로 틀어버린 거야. 90도로. 그러면 여기가 UCL, 여기가 LCL이 되고요. 여기가 센터라인 X바가 되겠죠. 센터라인. 즉 관리도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뭐
요렇게 되고, 즉 이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나갈 수 있느냐,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잡아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공정이 한계치를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본 게 관리도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1시그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플러스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얘는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시그마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그래서 3시그마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밖으로 나갈 확률, 관리도에서 나갈 확률을 보통 0.27%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간 내에 들어갈 확률은 99.73%가 되겠죠. 요거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주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는 가끔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품질의 관측치가 중심선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들어갔으면 안정돼 있다, 벗어났으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0.027을 양쪽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에는 0.135%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관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결국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관리도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량형 관리도와 개수형 관리도가 있고요. 계량형 관리도는 측정 기구로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치를 그대로 품질값으로 사용하는 길이, 무게, 온도 같은 특성치고, 개수형 관리도는 분량 개수, 분량률, 결점수, 이 산형이라는 얘기죠. 자, 계량형 관리도에는 그럼 뭐가 있냐? X바 R 관리도가 있습니다. X바 R 관리도는 평균과 범위에 대한 관리도고요. 그 다음에 X 메디안 R 관리도, 중앙치라는 거예요. 중앙치. 즉 1, 3, 5, 7, 9. 그러면 이때는 평균이 5죠. 여기 6이 들어갔어. 그럼 중앙치는 뭐가 돼요? 5.5가 되겠죠. 그냥 가운데 수치니까. 그러니까 약간 평균보다는 간단하게 구하기 쉬운 대략적인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도. 그 다음에 SRS 관리도, 합리적으로 군을 나누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관리도. X 관리도는 데이터 군을 나누지 않고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할 때. R 관리도는 R이 범위입니다. 렌지, 공정 분산, 변동 폭을 관리할 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렇게 관리도 계량형이다 라고 부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개수치가 좀 많이 나오죠. 여기는 별표하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PN 관리도, P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가 있는데, PN 관리도는 뭐냐면 P 관리도와 비슷하지만 군마다 시료 크기, 그죠? 시료 크기 N이 일정할 경우 PN 관리도, 요 N이 P가 퍼센테이지고요. N이 확률이란 군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과 군의 크기를 갖다가 곱해서 쓴다는 얘기고, P 관리도는 시료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관리도. C 관리도는 뭐죠? C 관리도는 그죠? 일정한 크기 시료. 그래서 여기는 뭘 구하는 거야? 그죠? 결점수를 구하는 거고요. 얘도 결점수를 구하는 거죠. U도. 근데 얘도 마찬가지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얘 안으로 들어가면 수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P와 PN과 C와 U가 어떤 뜻인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념 확장에서 마지막 요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이란 게 있죠. 1종 과오와 2종 과오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해 주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종 과오는 뭐냐? 합격 품위. 즉 내가 원래는 합격해야 될 애가 잘못해서 불합격할 확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1종 과오라고 부르고요. 근데 불량을 시켜야 될, 떨어뜨려야 될 애가 합격할 확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2종 과오라고 부릅니다. 생산자 위험, 2종 과오는 생산자 위험, 1종 과오는 소비자 위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도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인사에선 나왔죠. 인사에선 나왔는데 여기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은 양이 되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원래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내용을 갖다가 하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품질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1종과호. 1종과호는 생산자 위험. 쓸게요. 여기다 생산자 위험. 2종과호는 뭐라고요? 그죠? 소비자 위험. 위험이라 부른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얘는 뭐? 합격품이 불합격할 확률, 불량품이 합격할 확률.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원래 품질 안으로 들어가면 오시곡선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데 지금은 우리 ERP 체계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품질 분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게 생산 가기 전부 다입니다. 10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나머지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보완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